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4,6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60조 원, 한국 1년 GDP의 4분의 1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구글이 단 한 분기, 그러니까 90일 만에 거의 2배로 키웠습니다. 클라우드 백로그, 그러니까 이미 받아둔 미래 매출 약속만 460빌리언 달러입니다. 한국 시각 새벽 5시 18분, 알파벳 1분기 실적이 풀렸을 때 시장이 가장 먼저 빨려 들어간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외에서 구글은 7% 위로 튀었고, 오늘 밤 10시 30분에 정규장이 열리면 이 460빌리언이라는 한 줄에 시장이 어떤 가격을 매길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박아두겠습니다. 이번 알파벳 어닝, 호재, 그것도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AI 자본 지출 사이클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시장 전체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지는 헤드라인 EPS가 아닙니다. CFO가 한 줄로 흘린 디테일, 그리고 피차이가 어닝콜에서 던진 한 문장. 이 두 줄을 놓치면 이번 분기를 잘못 읽습니다. 460빌리언이라는 숫자가 왜 충격적인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직전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구글이 공개한 클라우드 백로그는 약 240빌리언이었습니다. 한 분기 만에 220빌리언이 추가로 쌓였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백로그가 무엇이냐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업 고객이 구글 클라우드와 단연간 계약을 맺고 이 기간 동안 이만큼은 무조건 쓰겠다고 약정한 미래 매출 잔액입니다. 영어로는 RPO,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도장이 찍힌 약속, 즉 매출이 될 운명이 정해진 돈입니다. 이게 한 분기에 2배가 됐다는 건 향후 2에서 3년의 매출 그래프가 이미 거의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흥분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을 분기별로 줄 세워보겠습니다. 작년 1분기 28%, 2분기 32%, 3분기 34%, 4분기 48%, 그리고 이번 1분기 63%. 부스터가 단계별로 점화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라면 50%대에서 한 번은 둔화가 와야 합니다. 베이스가 커지니까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구글 클라우드는 베이스가 커지는 속도보다 매출 자체가 더 빨리 눕니다. 그 결과 분기 매출 2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작년 한 해 클라우드 매출의 거의 4분의 1을 단 한 분기에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진짜로 빨려 들어간 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피차이가 어닝콜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컴퓨트가 부족합니다. 수요만 다 받아낼 수 있었으면 클라우드 매출은 더 컸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이 모자라서 매출을 놓쳤다고 말하는 건 동종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보통 회사들은 수요가 견조하다고만 말하지 공급이 모자랐다는 자백은 못합니다. 자백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이 모자랐다는 건 다음 분기에도 그 다음 분기에도 매출이 받쳐진다는 약속이고 동시에 가격 결정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마진을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을 깎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한 줄이 왜 무거운지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같은 시각 마이크로소프트가 풀어둔 분기 어닝에서 아줄 성장률은 39%였습니다. AI 비즈니스만 떼어보면 연한산 매출 37빌리언 달러로 1년 만에 123% 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백로그에 해당하는 자녀 이행 의무는 627빌리언 달러로 99%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가속도만 따로 떼어보면 구글 클라우드의 곡선이 더 가파릅니다. 한쪽은 2위가 1위를 추격하는 그림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1위인데도 더 빨리 달리는 그림입니다. 시장에서 매기는 멀티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구글이 이 폭발적 수요를 어떻게 받아낼 거냐? 답이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알파벳은 어제 2026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를 180빌리언에서 190빌리언 달러 구간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직전 가이던스가 175에서 185빌리언이었으니까 위쪽으로 5빌리언이 더 붙었습니다. 작년 한 해 자본 지출이 91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정확히 2배입니다. 1년 만에 자본 지출을 2배로 올린다는 건 일반 산업 관점에서는 미친 결정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한 줄입니다. 알파벳은 2027년 자본 지출을 유의미하게 더 늘리겠다고 사전 예고했습니다. 91에서 185, 그리고 또 그 위. 2027년 숫자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막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겠습니다. 알파벳 한 종목 얘기가 아닙니다. 어젯밤 한꺼번에 어닝을 풀어둔 비고 전체의 자본 지출 합산을 같이 봐야 그림이 보입니다. 아마존 약 200빌리언, 알파벳 180에서 190빌리언, 메타는 어제 기존 115에서 135빌리언에서 125에서 145빌리언으로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약 120빌리언 이상, 오라클 약 50빌리언, 다 더하면 660에서 690빌리언 달러, 한 해입니다. 작년 합산의 거의 2배입니다.
한국 1년 GDP가 약 1조 9천억 달러니까 비고가 한 해에 한국 GDP의 약 35%를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AI 자본 지출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시청자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알파벳 CFO가 어닝콜에서 직접 풀었습니다. 1분기 자본 지출의 60%는 서버에, 40%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갔습니다. 60%가 서버라는 건 GPU와 자체 칩, TPU, 그리고 메모리, CPU를 사는 비용입니다. 받는 쪽은 엔비디아, AMD,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 같은 메모리 업체들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가격이 GPU 가격에 거의 맞먹습니다. 알파벳의 자본 지출 가이던스 상향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즉각적인 호재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40%는 부동산과 전력, 냉각, 광 케이블입니다. 알파벳이 자본 지출 1달러를 풀면 그 1달러는 즉시 반도체, 메모리, 데이터 센터, 부동산, 전력, 인프라로 분산됩니다. 이게 바로 AI 사이클이 한 종목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 이슈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잠깐 환호하다가도 살짝 헷갈릴 만한 디테일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헤드라인에는 EPS 5.1달러, 컨센서스 2.62달러를 거의 2배로 박살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알파벳이 보유한 비상장 지분, 그러니까 다른 스타트업 주식의 평가이익이 36.9 빌리언 달러 잡혔습니다. 영어로는 Unrealized Gain on Semi-Equity Securities, 미실현 평가이익이라고 합니다. 회계 장부상 이익으로 잡히지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걸 빼고 보면 이번 분기의 진짜 영업 EPS는 컨센서스를 2배가 아니라 적당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 외 주가 플러스 7%라는 반응이 헤드라인 EPS의 미실현 평가이익 효과를 시장이 정확히 걸러내고 클라우드 백로그와 자본 지출 가이던스, 피차이의 컴퓨트 부족한 마디의 가격을 매겼다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시장을 움직인 건 EPS가 아니라 클라우드 백로그와 자본 지출 가이던스, 그리고 피차이의 컴퓨트 부족한 마디였습니다. 헤드라인 숫자에 흥분하지 말고 시장이 어디에 가격을 매기는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번엔 광고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한 분기 전에 시장이 가장 불편해했던 부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직전 분기에 유튜브 광고 성장률이 9%까지 떨어지면서 검색 시장이 챗GPT와 Perplexity 같은 AI 챗봇에 잠식당하기 시작했다는 의심이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번 분기 숫자가 그 의심에 단호한 답을 내놨습니다. 구글 광고 전체 매출 77.25 빌리언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15.5%, 그중 검색 광고가 플러스 19%로 가속했고 유튜브 광고는 9.8 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11%, 직전 분기 9%에서 한 분기 만에 11%로 회복했습니다. 핵심은 검색이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검색 안에 박혀있는 AI Overview, 그러니까 AI 요약 답변이 광고 단가를 깎지 않고도 사용자를 더 오래 잡아둔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됐다는 겁니다. 챗GPT가 검색 점유율을 갉아먹는 그림이 아니라 AI 검색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광고 시장 자체를 더 키우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다음은 시장이 늘 의심해온 영역, 제미나이입니다. 알파벳이 공개한 사용량 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오픈AI의 정면으로 들이댄 숫자입니다. 제미나이는 직접 API 호출만으로 분당 16빌리언 토큰을 처리합니다. 한 달이면 약 690 트릴리언 토큰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분당 16빌리언 토큰이 어떤 규모인지 감을 잡기 어려우면 한국 인구 5천만 명이 매분 320개씩 단어를 동시에 쏟아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제미니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용 유료 플랜의 월 활성 결제 사용자는 분기 대비 플러스 40% 늘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 던진 한 줄. 이번 분기를 역대 가장 강력한 컨슈머 AI 플랜 분기로 부릅니다. 즉 일반 소비자 유료 결제까지 가속이 붙었다는 자백입니다. 알파벳 전체 유료 구독자는 350밀리언을 넘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원이 견인했습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한 문장을 풀겠습니다. 피차이가 어닝콜에서 던진 멘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미나이 응답 판당 비용을 78% 줄였다고 했습니다. 7세대 자체 칩 아이언우드 TPU를 본격 가동한 결과입니다. 이게 왜 결정적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AI 회사들의 가장 큰 적은 매출이 늘어도 인프라 비용이 더 빨리 늘어 마진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오픈AI가 GPT 5급 모델을 띄울 때마다 적자가 깊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은 자체 칩으로 응답 단가를 78% 줄였습니다.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더 천천히 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알파벳 클라우드 영업 마진이 30% 위로 올라간 진짜 이유입니다. AI 자본 지출의 끝이 안 보이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흑자를 받아내는 회사는 자체 칩을 가진 회사입니다.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야, 아마존의 트레이니움까지.
자체 칩 경쟁은 이제 옵션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GPU 단일 의존을 줄이는 회사가 다음 5년 마진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다만 호재 일색은 아닙니다. 균형을 잡고 가야 합니다. 알파벳 위로 여전히 떠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작년 9월 미국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메타 판사는 알파벳에게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면제했지만 검색 독점 계약을 금지했고 검색 인덱스와 사용자 데이터 일부를 경쟁사에 공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 다 항소 중이고 DC 항소법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에 크롬 매각 재검토 청문을 잡을 예정입니다. 즉, 안티트러스트 칼날은 아직 알파벳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이번 어닝의 폭발적 숫자가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느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이 잠재 리스크를 시장이 어떻게 디스카운트하느냐입니다. 멀티플이 한 칸 더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 맥락을 한번 끌어옵니다. 클라우드 1.0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AWS와 Azure가 처음으로 매출 가속 곡선을 그릴 때 시장은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너무 크다, 마진이 깎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자본 지출을 가장 공격적으로 집행한 회사들이 결국 다음 10년의 승자가 됐습니다. 2013년 모바일 광고 사이클도 비슷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바일 광고 매출이 폭발할 때 시장은 이 단가가 지속 가능한가를 의심했지만 결국 모바일 광고 단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패턴이 반복됩니다. 자본 지출이 폭증하는 1년차에 시장은 의심하고 2년차에 가속을 인정하고 3년차에 멀티플을 다시 올립니다. 지금이 AI 자본 지출 사이클의 어디쯤인지 가늠해보면 2010년 클라우드 1.0의 1.5년 차와 2013년 모바일 광고의 1년차 사이쯤입니다. 즉 시장은 자본 지출의 끝을 보려고 두리번거리지만 진짜 끝은 아직 멀었다는 게 이번 어닝이 던지는 가장 굵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밤 22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열립니다. 시간 외 플러스 7%라는 반응을 시장이 그대로 받을지 한 단계 시킬지가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의 시감의 흐름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비고 자본 지출 합산이 660에서 690 빌리언 달러라는 건 한 종목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나스닥 100,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 있는 모든 자산의 펀더멘털이 이 660 빌리언이라는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알파벳 자본 지출 1달러가 어디로, 어떤 비율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분해합니다. 한국 메모리 3사 중 누가 가장 많이 받아가는지, 자체 칩 TPU가 엔비디아 GPU 점유율을 어디까지 갉아먹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눌러두세요. TQQQ 연구소였습니다.